홍준표 대표 너무 친하신 거 아닌가? 두 분이 짰다. 아니 그 홍준표 후보가 지금 뭐 김재원 후보한테는 강력한 태클을 걸던데. 그날 파동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파동 나왔죠. 파동 이야기 나왔는데 그 파동 지역구 났지 않습니까? 네, 김핵관, 홍핵관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진적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뭐 홍준표가 빠지고 그 자리에 유영아가 들어간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우리 뭐 바로 가게 대구시장 떨어지면 말 건데 그래요.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그게 떨어지면 말 건데. 국장님 지나간 거 자꾸 얘기하시면요. 그건 이미 언론 보도도 됐고 짧게 하세요. 시장 후보는 제가 나왔지 대통령이 그렇죠. 나오신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원회장이라는 거죠. 네. 그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모든 마음이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눈을 봐주시고 제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시민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런 믿음이 가시면 주저없이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홍준표 대표 의원 후보님 관련해서 지난번 토론 때도 그러고 뭐 사석에서 그러셔서 아마 그랬지 않겠나. 호칭이 선배님 네, 뭐 선배님 이렇게 뭐 하시던데. 자연스럽게 나갔죠. 네, 네. 물론 그 공식적인 토론 자리인데 너무 친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때 재판할 때 네. 그 호칭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다 재판부한테 계속 제지를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약간의 의도성이 있었고요. 네. 그날 이제 토론에서는 이제 호칭이 입에 뱄었어요. 이렇게 아니 처음에는 선배님 그러다가 또 후보직 하다가 갔다가 나중에 계속 후보 선배님으로 가시대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입에 뱄어 그랬는데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죠. 근데 뭘 또 선배님 또 후보가 안 되실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선배님 그러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후보는 제가 될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강력한 자신감을.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 한 번씩 하세요? 홍준표 선배 전화를 드렸죠. 제가 처음부터 대구 와서 몇 번 했습니까? 전화 한번 드리고 그 예식장에서 한번 마주치고 그날 제가 폴드 인사할 때 마주치고 아니 그날 그 분위기가 너무 좀 두 분이 화기애애해서 원래 저 홍 선배한테 제가 많이 혼났는데 예전에는 근데 이제 선배님 이렇게 그날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지 예전보다는 좀 표현이 좀 결례될지만 좀 부드러워진 표정. 기력도 좀 세졌고.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느낌 좀 있었죠. 조금 부드러워지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선거를 김부겸 선배하고도 이렇게 치르고 이하경 선배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 철칙이고요. 그래서 어떤 선거를 나가도 그냥 내가 이렇고 제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설득하고 결정해 달라 그러지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 사람을 찍지 마라 이거는 네거티브는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날 분위기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뭐 한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두 분이 짰다. 아니 그 홍준표 후보가 지금 뭐 김재원 후보한테는 젤로- 강력한 태클을 젤로 걸던데 하고. 유 후보한테는 별로 뭐 아니,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때 김재현 후보가 먼저 도발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그렇긴 근데 했죠. 제가 조금 그래 처음에 한두 번은 저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아마 좀 홍 선배께서 좀 역정이 나신 것 같고 그날 파동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파동 나왔죠. 파동 이야기 나왔는데 그 그 파동 지역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파동이 파동이 있죠. 그 파동이 있었는데 네. 파동 이야기 나오고 두 분이 이제 너무 친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화 그래서 통화도 뭐 오늘 또 뭐 자주 뭐 하시고 이게 자주 한 게 아니고 한 번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자주 친하게 선배님 뭐 이래 이제 이 스토리가 아니, 연결이 되니까 김핵관들 사이에 김핵관, 홍핵관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진적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뭐 홍준표가 빠지고 그 자리에 유영아가 들어간다는 설도 있고 뭐 그래요. 우리 뭐 아니, 유튜브인데 뭐 근데 마구잡이 다 이야기하는 거지 내정- 뭐. 아니 있다고. 그 저기 가정을 자꾸 홍 선배님이 시장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게 뭐 가설이 있을 아니 수 그 있어요. 근데 홍핵관 쪽에서 퍼뜨리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걸 해명을 하면 했어 그래요. 아니 해명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홍 선배님께서 이제 시장 후보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히 그 이제 얘기하시는 게 좀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사실 그날 이제 김재원 후보께서 이제 파동은 이제 그런 의미로 뭐 집을 잡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집을 얻을 때 이제 대통령 집을 하고 그 앞에 이제 그
중흥 클래스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어차피 거기가- 그 테크노폴리스 안에 아파트 단지 앞에 있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평수하고 이렇게 잘 안 맞더라고요. 예. 그 임대 기간이 뭐 집이 나와야 들어가니까. 근데 집을 얻어준 이분이 이제 제가 집 제 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단기 계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왜냐면 집이라는 게 저도 식구고 안 식구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항구적으로 얻으려면 거기에 맞는 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일단 그래 잠자리라도 되자. 그래서 구한 게 거기였고, 근데 저보고 지금 제가 서울에 18년 살았습니다. 근데 도봉 갑구 을구가 있는데 월계동이 어디에 어느 구에 속하는지 저 모릅니다. 그러면 저보고 서울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역구 그 그래서- 선택하시려면 그건 아니 당연히 제가 지역구 이래. 선택을 안 한다니까요. 예, 그걸 제가 하셔야지. 참 자꾸 아니 말을 하여튼 대구시장 떨어지고 그러면 그럼 아니, 바로 그러니까 바로 나가게 자- 대구시장 떨어지면 말 건데 그래요. 뭐.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그게 대구시장 떨어지면 말 맞아요. 건데 후보 떨어지면 저는 한 번도 선거 나가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오늘 다 떨어졌지만.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건 그때 생각해도 안 늦어요. 그때 뭘 생각이 안 땡겨서 늦다. 생각하면 시험 치기 전에 빵점 맞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시험을 치고 근데 잘 보려고 하는 정치인 거죠. 홍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정신 박근혜 지금 그 영화보가 모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향단이라고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다 뭐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출당도 시켜버리고 이랬는데 국장님 그 지나간 거 갖고 자꾸 얘기하시면요. 그건 이미 언론 보도도 됐고 예. 그때 당시 상황에 뭐 그분이 그런 선택을 했을 뭐 본인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싸움 붙이는 건데. 근데 저는 그 코멘트 안 할 거고요. 예. 다만 정치인 홍준표를 갖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굉장히 그 이런 말이 적정할지 모르지만 되게 뛰어난 정신이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할 거 다 했잖아요 거의. 아니 뭐 그런 안 걸 하신 게 떠났어. 없잖아. 그래 예. 순발력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그렇죠. 뭐 그런 그리고 부분에서 감각은 탁월하죠. 나름대로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결단력도 예. 있으시고 그래 저는 뭐 좋은 쪽으로 주로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상대방을 얘기할 때 굳이 그 사람 본인이 약점 저도 제 약점이 뭔지 알고 있고 그분도 자기 약점이 뭔지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올려갖고 하는 건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봐서 그 적성이 안 맞았어. 하여튼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잠깐만 할게요. 뭐 자꾸 지금 후보 이야기를 해야 제일 되는데 관심이 있어 하는 짧게 부분이 하세요. 방금- 시장 후보는 제가 나왔지 예, 대통령이 그렇죠. 나오신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요새 어떻게 지냈어요? 그건 좀 뭐 짐 정리 좀 하시고 네. 근데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셔서 네. 나오실 때보다는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되셨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밖에도 나와서 이렇게 뭐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후보시니까 가실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은 좀요 맞추고 바로 가야 됩니다. 또 가야 돼요? 네. 뭐 뭐- 볼 일 있습니까? 뭐 찾으시는 게 있으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갑니까? 뭐 한 두 번 정도는 가실 일주일에 두 것 번은 같아요. 가는- 지금 또 그 전에 지금은 호세가 주무시는 데가 됩니까? 요거 지금 호세 파동. 파동에 코롱 고롱 아파트, 수성모 코롱 고롱 아파트, 하늘채 하늘채. 동수는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금방 가시잖아요. 그렇죠. 앞산 그 도로 이렇게 근데 그 타면은 대구 시장 출마는 언제 생각했습니까? 한 2년 됐겠죠. 준비해. 근데 왜 빨리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전 와가지고 늦게 아니 나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네. 2년 전에 대통령 안에 계실 때 제가 이런 와서 사람 만나고 출마한다고 끄덕끄덕 돌아다녔으면 저게 사람이냐고 욕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아 그때는 아마 오면 저게 아직 대통령이 안에 계신데 지가 시장 출마한다고 껍적대면 뭐라 그랬겠어요 대구 시민들이. 그때는 또 그 욕했을 거예요. 늦게 오니까 늦게 왔다고 얘기하고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데 그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다만 그때 대구를 어떻게 디자인해 볼까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토론회 나갈 때 저는 후보들한테 그런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충분히 주고 거기를 설명할 기회를 줘야지 뭐 거기 망신 주기 위해서 이 공약이 맞니 틀리니 아니 1분 질문하고 30초 답변 주는 그런 토론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작업 좀 당하셨더라고 토론해 보니까. 아니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예. 그, 아니, 뭐 그- 그 정도 갖고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예. 예를 들어 홍 선배도 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둘이 붙을 수 그렇죠. 있고 예. 김재현 의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야 처음부터 제가 예상도 했던 거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명은에 많이 비친다 해서 그게 꼭 도움이 된다. 저는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건 아이스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레이저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레이저 맞아본 없어요. 그냥 약간 선한 적도 없습니까? 저 없었어요. 그냥 예.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대통령께서 말 안 듣는데 왜 두죠? 아니요. 네. 그런 말을 네이저는 안 좀 듣는다. 다릅니다. 아. 네이저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 네이저를 맞는 거지. 아, 쓸데없는 말 안 하시는구나.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 하셨다 그래서 예. 제가 다 따라야 될 건 아니에요. 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분 좀 과한 것도 있고 이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제가 고집이 좀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드리죠. 그럼 이제 대통령께서 언짢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을 하면 좀 듣지. 근데 예. 제가 잘 안 듣습니다. 고집이 좀 셌어.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을 그런 걸 거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저를 위해서 네. 또는 제가 어디 나가서 이게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 얘기가 당신을 위한 얘기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거나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드린 거고 또 대통령께서 뭐 잘 받아주셨어요. 제가 좀 고집도 부리고 이러면은 좀 뒤로 물러서신 것도 있고 그럼 저도 죄송하니까 그 대통령 말씀을 또 다시 봐서 그럼 약간 이렇게 조금 달리 뭐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네이저는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뭐 네이저도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아니 그 레이저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아, 그 있는데 하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국장님 아주 하나면 안 그 보십니까? 저도 하나면 너무 무서워요. 그 그때 제가 정말 그 봤을 살벌했어요. 때 살벌한 아까 게 아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 시대 여러 개 다 하셨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꿈을 못 이루셨는데 네. 저는 사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구를 위해서 혹시 못 해준 게 뭐 있다고 생각은 아쉽다 하는 생각은 없던가요? 그때 이제 예. 달성의 테크노폴리스를 대통령께서 예. 국회의원 시절 때 하셨고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구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두 군데 대구하고 네. 대전 SK 간 예. 그 두 개 빼고 나머지는 그냥 유명무실했어요. 예. 근데 아마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계셨고 퇴임을 하셨으면 이 대구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여튼 그는 아쉬운 내가 마음이 아까 못다 이룬 꿈하고도 연관되는데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반드시 이것만은 대구를 위해서 해라 뭐 이런 오다가 있었습니까? 조금 그런- 구체적인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가 그럼 대통령 제가 한번 뭐 해볼까요? 뭐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린 적은 있었죠. 그럼 대구시장 하시겠다고 먼저 이야기하신 거다. 그죠?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런 얘기. 다만 이제 후원회장도 제가 이제 그것도 참 분위기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시장 출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퇴원 시기가 길어지면 좀 그런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못 드리다가 한 2월달 좀 돼서 말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시장 출마를 하면 준비할 것도 많고 이런데 제가 병원에 매여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안타까웠기도 하고 뭐 약간은 뭐 그런 게 계셨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미 시장 출마를 2년 전에 하시다가 결심하셨다고 했잖아요. 시장 출마라기보다는 정확히 보면 대구가 예. 지금 현재 스탠스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뭐 그때부터 그런 걸 좀 알아본 거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로 모시겠다는 보관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꾸 말을 그렇게 자꾸 만드시는데 제가 그랬죠. 그래야지 이게 뭐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죠. 아니죠. 지금 집그저 대통령께서 예, 예. 거기 계실 때 나중에 퇴임하면 이제 사제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그 내곡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예. 내곡동이 그 딱 경매가 들어가는 순간 예. 그 1년 전일 겁니다. 예. 이 집을 못 지킨다. 그럼 나중에 이 집이 다 날아가고 나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 경매가 낙찰이 다행히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좀 배려를 해주면은 대통령께서 머물 수 있는데 저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저걸 다시 저희가 구입해서 하긴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께서 뭐 거처를 어디에 마련하시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러면 달성으로 내려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염두에 뒀죠. 달성을 제가 달성을 잘 모르니까 이제 물어봤죠.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한 2년 1, 2년 전 전쯤이었겠죠. 정확하게 그게 예. 수가 하죠.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2001년 하여튼 그때 압류가 된 게 2001년 3월인가 뭐 그 정도 됐고 나중에 압류가 됐고 경매 들어간 게 그러니까 압류됐을 때부터 이게 집이 이게 갈 수 있다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이잖아요, 그죠? 예. 후원 많이 들었습니까? 왜 전직 밝힙니까, 전직 제가? 대통령. 그래도 뭐 후원회장이 지금 억수로 큰 백인데.
아니요, 저는 사실 뭐 예비 후보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플랜카드하고 이런 거는 예비 후보 때 받을 수 있는 돈 한계가 있잖아요. 5억 얼마 되죠. 그건 다 그거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방송 한 번 했으면 한 3시간 만에 다 받아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했냐? 싫었거든요. 그런 게. 그냥 저는 제 아는 사람들이 그냥 십시일반 주면 그게 감사하게 받는 거고요. 또 모자라면 뭐 저기 펀드 하면 돼요. 본선 가서. 그렇죠. 아시죠? 펀드 하면 되죠. 펀드에서 이자만 갚아주면 되는데. 왜 대구를 출마를 결심했습니까? 아니 왜 대구를 출마? 예. 아 이거 좀 그 이제 중요하지. 지금 중요한 이야기하는데. 문제고 그렇죠. 지금 아니 지금 지난번에 사실은 그 유영아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49년 만에 왔다 얘기하는데 저는 뭐 사실 홍준표 후보도 48년 만에 왔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뭐 2020년으로 계산해도 홍준표 후보도 48년 만이고 뭐 김지현 후보도 경북 도청에 근무했다 하는데 그것도 한 28년, 뭐 30년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대구 그게 시민한테 도끼 재질이야. 아그 방송 용어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예. 이제 어릴 때 제가 고향을 떠났던 게 제 예. 의지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버지 직장이 그렇게 옮겨지셔서 제가 대구를 떠났고요. 제가 나이 들어서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그걸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정치적 행위가 개입되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대구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냐, 무슨 네가 뭘 했냐, 그러면 뜬구름없이 이렇게 나오냐, 저는 충분히 비판에 있다고 봐요. 다만 그렇죠. 그걸 좀 따뜻하게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구에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서 생활하고 학교를 마쳐서 그런 분들이 자 대구를 시장을 하고 대구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을 다 하셨다고 쳐요. 자 그래서 대구 지금 모양이 그럼 시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모양입니까? 지금 대구 현재 모습이 정말 만족하고 아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외국인도 기하시켜서 우리나라 발전에 써야 돼요. 출향민에서 그냥 배 타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내려와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또 그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도 늦지 않다. 성급하게 미리 예단하시는 거는 그건 굉장히 저는 좀 불편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예. 출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은 저는 정치인이 정치에 어떤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첫째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출마를 해야 되느냐. 그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더라도 왜 내가 출마를 해야 되냐. 이 이유가 설득이 돼야 돼요. 예. 그게 다 설득이 되고 이유가 설명이 되더라도 맨 마지막에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뭘 해줄 수 있냐. 이런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세 개에 대한 제 답이 허용되지 않으면 어떤 선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래서 송파를 출마 그때 얘기 있을 때도 송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짧은 한 달이지만 여기보다 뭐 사이즈가 적으니까 보고 이쪽에서 현안이 뭐고 그때 송파 구민들이 뭘 생각했고 어떤 디자인을 원했고 강남과 송파가 같은 강남 3구지만은 조금은 격차가 있으니까 그런 갭을 어떻게 메꾸기로 그런 걸 공부를 하고 들어갔던 거고 대구는 제가 한 2년 정도 찬찬히 봤어요. 봐서 지금의 대구에 저보다 더 잘하신 대구 원래 섬유도시잖아요. 예. 그 제일 모직이 구미산단으로 가고 그러면서 대구의 섬유 산업이 좀 사양화되고 그때 저는 눈 밝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대구 산업 구조를 바꿨을 겁니다. 근데 대구는 지금 73%가 서비스 업체고 20%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중에서도 거의 다가 중소기업입니다. 여기 멀쩡한 대기업 하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많은 대구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어른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대구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분들이 어른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가 대묻고 싶고 그런 시민들께서는 지금까지 그 많은 정치인들한테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인데. 전직 대구 시장들 디스한 얘기인데. 그걸 뭐 잘못하신 디스 이게 디스는 저는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 듣기 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는 불편하신 말씀을 제가 올릴 적도 있고요. 예. 근데 그거는 애정이 담긴 말씀을 하는 건 비판이지만은 예. 상대방을 디스하는 건 비난입니다. 저는 예. 그 정도의 국어 실력은 될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 네. 그 비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가 지역과 관련돼서 딱 비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공항 문제입니다. 아 신공항 문제. 예, 밀양공항을 했으면은 지금 민주당이 다시 이제 가덕도 공항으로 뭐 뒤집지도 않았을 거고 대공항 문제 이렇게 불거지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무산시킨 걸 나는 다르다 하고 이야기하고 하시고는 사실은 밀양공항이 그 평점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김해시 공항 확장으로 갔다는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요. 그 이제 국장의 생각이고 예. 당시에 그 프랑스 그 알죠. 예. 컨설팅 예. 업체가 와서 컨설팅을 다 해가지고 배점을 해서 발표된 게 그 김해 공항 파리 공단 엔지니어링인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용역기관들이 그 용역 발주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용역을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믿지 않거든요. 예. 그럼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예. 이제 국장님 개인의 예. 선택이고 예. 근데 개인의 선택을 다중에게 예. 그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저는 그래서 문제가 가장 있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걸 참 해줬으면은 이런 저는 뭐 예.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다만 그때 당시 어느 세 군데를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도 어떤 말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있고 다만 그 당시에 가장 객관적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그때 말씀하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장이 되신다면은 제일 먼저 내가 이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 그런 공약이 있습니까? 공약이나 정책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있다 그러면 가장 큰 게 일거리지 않습니까? 그 일거리 그러니까 제가 들고 나온 게 이제 스트롱 대구, 네. 좀 잘 사는 대구를 만들겠다는 거고 두 번째 스마트 대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대구 옛날에 교육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제가 시민학점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좀 스마트한 대구를 만들어 좀 품격 높은 도시로 좀 만들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안전이니까 세이프 대구를 만들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공약을 들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공약을 만들었어요. 어저께 언론인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근데 공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임기가 3년, 4년, 8년, 12년을 한다고 쳐요. 네. 12년 첫 삽도 못 드는 공약은 공약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언론이 그런 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공항 갖고 이제 얘기가 그날 하셨던데 저는 냉정하게 봅니다. 홍 선배께서는 이제 신공항을 이제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뭐 찬성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통과될 거라고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보죠. 그렇죠.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 당선인께서 조기 발주해서 국비로 준다 그래도 법이 바탕이 안 되면 못 줍니다. 지금은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그 조항이 있어요. 기부대 양조 조항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 돈 메꿔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선지원, 선투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공항을 먼저 짓고 신공항을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이 지금 뒤에 후적지를 개발해서 팔아서 돈을 가져가고 남으면 여기 좀 더 주라는 이런 거죠. 근데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않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대구 시민들이 염원이 어쨌든 물류공항이 되면은 물류공항을 대문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게 지역사회에 많은 파장 효과가 있으니까 이 공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염원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공항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만들어야죠. 예. 빠른 시일에 만들어야 되는데 참 시간이 좀 더디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힘을 합쳐주는 게 맞다. 지금 와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건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맞드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 저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십니까? 그래서 그건 뭐 그때도 대통령께서 예. 이제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예. 초청을 하시니까 하여튼 건강이 허락되면은 참석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 예. 저는 그 말씀에 더더들도 보태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하시면 그때 가실 또 겁니다. 건강이 갑자기 뭐 왜냐- 나빠질 건 없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동하는 거야. 차를 타고 이동하시겠죠. 예. 그렇지만 취임식에 참석하시면 한 2시간 정도 또는 길게는 3시간 정도 앉아 그렇죠. 계셔야 되는 예. 야외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 만날 때 그 두 분이 배석자 없이 두 분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배석자 있을 때 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얘기가 그날은 되게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제 따뜻했어요? 표현은 아주 따뜻하고 따사로웠다. 그래서 두 분 서로가 상대방한테 깍듯한 여유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좀 처음에 걱정을 조금 했죠. 서먹서먹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권영세 선배도 윤석열 선배하고 대통령을 잘 아는 사이고 저도 대통령하고 윤 선배하고는 뭐 걸어서 폭탄도 마시고 했던 사이니까 좀 잘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 말 못하는 얄궂은 운명으로 서로가 창가 방패로 나눠졌었지만은 그래서
좀 걱정했었는데 저희 걱정은 기우였었어요. 예. 두 분이서 말이 끊어진 게 없고 중간중간 뭐 이렇게 웃음도 많이 터지고.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 네.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가면 우리 공화당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뭐 좀, 어떤 뭐 예, 봤습니다. 보도판도 붙여놨는데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어떤 뭐 탄핵, 특등 주범, 탄핵. 탄핵의 특등 주범하고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승민, 김무성이 있던데 그 두 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십니까, 무시? 아니요. 전혀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네. 이 코멘트 안 하십니다. 네. 물론 제가 듣기로는 제 네. 기억하기로는 네. 서너 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건 기억을 해요. 제가. 예. 그분을 밝힐 수는 없죠. 당연하죠. 그건 그래서 안 돼요. 그다음에 뭐 그 서너 분이 이두 분이 들죠. 아니요. 안 들고 다른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것도 뭐 꼭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 드니까 무슨 뭐 예.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싫어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남을 어떤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어 참 이런 일을 잘했고 저분은 이렇게 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지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나쁜 쪽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그러면서 좀 닮아가 대통령을 뵈면서 조금 그런 거를 이렇게 배워왔던 과정 아닌가.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5년을 소위 말해서 과외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맞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배운 그 최고의 그 어떤 덕목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있으면 신이죠. 신입니까? 네. 신이.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믿음을 근데 그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배신의 트라우마가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건 기본이죠. 그거는 저는 네. 뭐 국장이랑 저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데 예.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건 예. 그냥 사람 인간관계 저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대구시장 후보로서 유영아 후보가 대구 시민들한테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시민 여러분, 제가 그날 토론회 때 사실 제가 준비했던 그런 디자인을 좀 설명드리고 또 이해도 구할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뭐 지금 자료가 완벽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공약이 때로는 조금 거칠고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약속은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봅니까? 눈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이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눈을 봐주시고 제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그런 믿음이 가시면 주저없이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연방타임즈, 연다TV와 와장성TV가 함께하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시간인데요. 겸용과 관용을 신의로 하시고 박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셨던 유영아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